추경은 저는 심폐소생술이라고 봅니다. 때를 놓치면 효과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 4번의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4번의 추경 모두 입장이 바뀌셨습니다. 1차 추경 때는 국간을 어떻게 비우냐라고 해서 긴축재정, 2차 추경 때는 100조라도 만들어서 우리는 돈을 풀어야 돼. 다시 또 3차 추경 때는 국간을 닫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4차 추경 때는 다시 4차 추경은 우리가 먼저 제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선거가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저희가 선거를 의식해서 오락가락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의견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를 해보자라고 정부 여당에다가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럼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확장 재정을 하고 예산을 투자한다면 저희 인정하겠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프레임은 선거만 의식하는 오락가락 야당. 국민의힘에서 추경을 대하는 모습, 이제까지 반복되어 온 패턴을 보면 추경을 선거 대하듯이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당에 대한 반대, 여당이 여기 있으면 야당은 여기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개구리처럼 오락가락하게 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오락가락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달 전에는 반대를 하시다가 왜 지금 와서는 또 찬성을 하냐, 오락가락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셨냐라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와서 오늘 합의 처리된 추경안이 있는데 이 추경안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자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의 행태, 모습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과 2달 전의 일도 예상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뻔히 알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들 자체를 확인도 안 하고 당 지도부에서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토론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분명히 그때는 반대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알면서도 그랬다예요. 이건 또 되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독감 백신 이건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독감 전 국민 독감 접종하자 하는 내용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단계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통신비 같은 경우도 전화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또 2만 원 지원해도 지원을 못 받으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 또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는 좀 약간 다른 문제니까요. 아니, 저희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 국민 무료 접종에 대한 그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선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래서 지금 서로 논의를 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시그널의 그럼 내부적 시그널의 차이였다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뭐 그럴 문제는 아니고요. 의도적인 거는 아니죠. 의도적인 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선거가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저희가 선거를 의식해서 오락가락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의견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를 해보자라고 정부 여당에다가 제안을 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호도하려고 아니었다면 다행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모습, 행태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여당이 내내 뭘 하나의 제안을 하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걸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백신과 관련해서는 하나입니다. 문제가.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국민들 앞에. 그런 모습들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독감 주사를 어떤 해에는 맞다가 어떤 해에는 안 맞다가 이렇게 아마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독감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 비해서 그 어떤 위기 의식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도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중에 그간에 맞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도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라고 오래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 접종의 범위를 그래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냐. 거기서 뭐 불필요한 부분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또 확인을 통해서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7월 달에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외면하지는 말았어야 됩니다. 제1야당이라고 하면 여당이 전 국민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자라고 하면 외면하지는 말았어야 시간이 된다.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락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마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이 뭐냐라는 그런 좀 의문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 정책에 관련돼서 야당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추경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추경은 저는 심폐소생술이라고 봅니다. 급할 때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효과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당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올해 4번의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4번의 추경 모두 입장이 바뀌셨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추경 때는 당시 황교안 대표께서는 야, 국간을 어떻게 비우냐라고 해서 긴축재정 돈을 즉 아끼자, 국간을 닫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2차 추경 때는 김종인 대표께서 야, 100조라도 만들어서 우리는 돈을 풀어야 돼라고 확장 재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또 3차 추경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적자 국채 안 된다, 국간을 닫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4차 추경 때는 다시 4차 추경은 우리가 먼저 제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정책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입장이 뭐냐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비상시국일 때, 어려울 때, 위기일 때는 국간의 문을 열어서 신중하게 열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피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은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간 것 아니냐. 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 말로는 왼쪽이지만 행동으로는 오른쪽을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황보 의원님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즈음에 김종인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은 돈맛을 보면 안 된다. 돈맛에 빠져서 나올지를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맞냐라는 겁니다. 예. 김종인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굳이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4번의 추경마다 다 입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 저희 기본적으로는 이제 복지를 보편 복지를 할 것이냐 선별 복지를 할 것이냐 또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저희 당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집중적으로 주자 선별 복지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확장 재정이냐 긴축 재정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추경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요. 이것을 과도한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2차 추경 우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그 100조라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지원하자 했던 그 전제는 그 100조를 국채를 발행해서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본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이제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렇죠. 지출을 하게 되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소위 말해서 이제 아껴서 그 아낀 재원으로 지급을 하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상 전제를 하는 것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복지를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자라는 입장은 저는 뭐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긴급 그 재난지원금 4차 추경 제 의원 개인으로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전제가 있었으면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전 국민에게 주자. 제가 왜 그 기자회견을 했냐면 그 전날 갑자기 정부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공론화도 되지 않은 통신비 2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4차 추경에 들어서면서는 사실 정부 여당에서도 그렇죠. 정부 여당에서도 그러니까 제 거를 이제 해명을 하라고 하시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이번에는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서 선택 복지를 하자고 하셨는데 갑자기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선별 복지와 또 보편 복지 사이를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행태라고 생각하고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에게 주고 오히려 국민의 힘으로 선택적 복지를 이루자 뭐 이런 취지에서 했었죠. 자,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시는 거에 정확한 답이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일부는 좀 됐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둔 채 그렇죠.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가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적어도 중요한 건 국채 발행을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까지 일단 들었어요. 좀 정리를 해보면 긴축 재정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이제 긴축이냐 확장이냐라는 범위로 나눠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매번 재정 건전성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돈을 빌려서 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 능력입니다.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느냐의 상환 능력인데 국가의 상환 능력은 뭘로 판별을 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외 채권자 비중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국가 신용 등급이 이 국가의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요. OECD 국가의 평균이 108%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 나라는 이번 4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43.9%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간을 함부로 열 수는 없습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열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게 시국이 어려울 때는 확장적으로 해야 된다. 고간을 열어서라도 어려운 서민들,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야말로 세계의 경제기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IMF든 OECD든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책의 성과가 저는 조금씩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의 성과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1위를 달성합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예측치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감내해 주시고 기업들도 열심히 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확장 정책의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의 긴축 재정 정책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홍보승 의원님 답변 드려야 될 텐데요. 시간이 좀 약간씩 넘으니까 2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필요할 때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 확장 재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산이 그야말로 단기 일자리 사업을 양산하고 실질적인 좋은 일자리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민간에서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도록 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회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선도적인 미래 산업,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또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확장 재정을 하고 예산을 투자한다면 저희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간에 해왔던 확장 재정의 어떤 그 결론은 언제나 일단 볼 때는 국민들이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경기를 계속 부양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 일자리 만드는데 급급한 그런 정책을 썼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단기도 필요하고 장기적 비전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국가 재정 그 채무 비율 올해 지금 43.9% 내년 되면은 지금 47%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국가 부채가 박근혜 정부 이후에 이 정부 들어서 지금 400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좋다. 40% 이상 넘고 다른 데는 108% 이 정도가 평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박근혜 정부 때 저희가 이 그 부채 비율을 늘리려고 채무 비율을 늘리려고 할 때 40% 넘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말씀하셨는지 그때는 이런 걸 모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발언이나 질문하시면 안 되는데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전쟁 시기와 평시는 다른 겁니다. 지금은 전쟁 시기인 비상시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나타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5%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와 경제가 좋았던 시기랑을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